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이버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7시 가까이 돼가는 시각이고요. 오늘도 뭐 초반에 좀 장이 좋았다가 후반에 이제 그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약 40포인트 빠진 3.40포인트, 코스닥은 4.6포인트 빠진 926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오늘 윤석열 이슈가 있어서 서현 탑메탈이 크게 올랐고,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1분기 예상 실적을 500억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500억이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 그 4분기에 한 340억 정도가 나왔는데 뭐 그거를 뭐 거의 한 30-40% 정도 오버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초반부터 크게 오르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쌍끌이 매수했죠. 하면서 8%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고점인 33만 1,000원을 깨고 좀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좀 힘이 빠지면서 32만 6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원랜드를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강원랜드를 25,800원경에 추가 매수했고, 그리고 호텔신라 또 보합 수준에서 보합 수준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고요. 저도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강원랜드 한 800만원, 강원랜드 한 600주 정도 매수했고 25,800원에 호텔신라 84,300원에 약 100주가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도 1000주가량 추가 매수했습니다.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매수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수익률이 124%로 올랐고, 서현 탑메탈도 오늘 상한가 간 덕분에 여기선 거의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됐는데 많이 올라서 이제 거의 플러스 10% 됐는데, 제가 원래 그 정치 관련주는 예전에 화천기계라고 조국 관련 정치 관련주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번 크게 됐었습니다. 갑자기 조국이 그 법무부 장관 은퇴한다고 해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맞다시피 해서 그때 좀 정치 테마주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큰 돈을 날리고 정치 테마주는 잘 안 하는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이 산 건 아닙니다. 한 800만원 가량, 제 자금의 한 2%가 한 5%가 안 되는 미만의 좀 그런 금액을 해서 솔직히 뭐 떨어지더라도 좀 버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오르면은 이렇게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정치 테마주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서현 탑메탈도 어느 정도 오르면 좀 내일 장 보면서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졌고, 셀레믹스는 계속 빠지네요. 이건 계속 추매했었는데 빠졌고,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한 3월 11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빨리 안 나오면서 좀 불안감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빠질수록 매수 기회인 것 같다. 어쨌든 MCU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지금 가전제품이나 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결국엔 MCU 관련 팹리스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이제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MCU 관련주가 많이 오르는데, 어부반도체는 뭐 좀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해당 리포트도 없어서 좀 많이 안 오르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때 사서 기다렸죠. 주가는 오르는데 이때 한 거의 3-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써 120%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종목을 가지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의 블로그를 천억부자라는 분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어제 나온 내용인데 공감이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요즘 시장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고 주가도 꺾이고 있는 대표 섹터 2차전지, 5G, 수소, 항공우주. 비싸지만 사이클이 없고 거의 영원할 섹터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죠. 최근 조정을 받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 섹터 반도체, 전기차. 상승 흐름은 맞지만 이미 마진이 오른 섹터 의료, 철강, 비철금속, 해운, 화장품, 여행, 건설, 건자재, 정유제지, 항공. 최근 상승 흐름이 왔고 아직 바닥권에서 덜 오른 섹터 카지노, 금융, 음식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상승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맞다고 하지만 이미 몇 년간의 주가를 한 3, 4년간의 주가를 이미 당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높습니다. 멀티플이 상당히 높고 약간 그래서 저도 좀 투자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특히 이런 그 소재주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소재주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그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데, 뭐 단적인 예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184,000원, 187,000원에 1월 초에 좀 전량 매도하고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기 영업이익이 177억입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3조거든요. 시가총액이 3조에 한 분기당 보통 한 뭐 250, 많이 잡아서 250억을 잡더라도 그 1년에 1000억을 벌어들이죠. 근데 시가총액 3조 4천억이면 멀티플이 벌써 34배가 넘습니다. 34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조금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뭐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좀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분께서는 OCI를 예로 들었지만 OCI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의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돈만 있다고 금방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5G가 계속 성장한다고 보지만 그 개인별로 그 손이 안 끌리는 종목 있잖아요. 저는 5G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올해는 거의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엄청나게 좋아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나라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적자난 기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승하고 그 수주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멀티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예, 그런 부분이고, 항공우주도 많이 올랐고, 저도 항공우주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뭐 일단은 투자하려면 공부하고 투자해야 된다. 뭐 이분도 말씀하시죠.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다. 네이버, 카카오는 저도 동감합니다. 영원히 성장한다.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상대가 없고, 두 번째로 이미 많은 그 어떤 그 바탕에 깔아놨기 때문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없이 영원히 성장할 섹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왜 당신은 안 사느냐라고. 저도 뭐 예전에 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샀었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이미 사라고 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미 사서 요때 매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의 금액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금액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겁니다.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좋은 가격이 오면 어느 정도 이런 다시 조정 국면이 오면 살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좋다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괜찮고, 전기차는 저도 동감합니다.
21년을 주도해 갈 섹터, 물론 뭐 현대차, 기아차 또 있겠지만 저는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부품주를 좀 선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SL과 평화전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보여지고 있지만 뭐 나중에 한두 달이 지나면서 충분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택주는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지고, 철강,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올 3, 4월에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해운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운주는 잘 모르겠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도 많지만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는 종목들이 많고, 저는 대표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게 네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를 캐퍼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근데 실적도 좋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분기별 36억, 54억 했고,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4분기 실적이 잠정 공시를 보면 4분기 실적이 65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년 동기 대비 56억에 비해서도 신장한 부분이고 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매수 고려주에 넣고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좀 공부하고 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하고, 오늘은 제가 강원랜드를 지난번에 요때 한 7, 8% 수익 보고 팔았지만 다시 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보면은 이런 강원랜드만한 주식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카지노주 중에서 제일 안 올랐고, 결국에 코로나가 끝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중반까지는 회복을 당연히 할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 저는 오늘 조금 일찍 매수했어야 되는데 한 25,800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신세계는 같은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을 같이 하지만 신세계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것도 뭐 한번 요쯤에서 먹고 나왔죠. 좀 너무 빨리 나온 감이 있어서 호텔신라를 소량 매수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그전이라고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쓴 글을 보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주가 급등 이후에는 4, 5개월간의 조정이 있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저점에서 11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시기에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3월에 저점이 나왔고 2020년 3월에 저점이 나왔죠. 딱 지금 이번 달에 13개월 되는 시점인데, 이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과거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다고 이제 하고, 그 조정이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큰 승부는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가격 부담이 덜어질 성장주로 보는 것이 맞다. 대신 상반기 업종엔 업종 순환매 대응이 유효하다. 그래서 3, 4월엔 리플레이션 관련주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수의 주인 금융주, 그리고 시크리컬주는 뭐냐고 하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굴뚝주죠. 굴뚝주. 영업 비용이 많이 공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수출이나 이런 게 잘 되면은 고정비를 상쇄하면서 영업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들, 경기 민감주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리고 뭐가 있죠? 포스코가 있고, 수출주가 다 여기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주, 자동차주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고 있는 업종이고, 그리고 경기 소비주를 틈새 업종으로 보고 3, 4월에는 좀 그런 주식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런 어떤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성장주,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라든지 그런 어떤 큰 대세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반도체주라든지 좀 그런 거를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저도 이게 동감하는 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가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져주고 있고, 왜냐면 저는 항상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지금 종목을 보면 당해 사업연도가 340억을 나왔고, 그 4분기에 340억을 나왔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가 340억을 나왔고, 340억을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자, 아까 그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3분기에 200억이 안 나왔죠. 200억이 안 나왔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34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절반보다도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떤 산소 서밍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오른 이유도 효성 첨단 소재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은 521억이 된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21억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의 430억을 크게 웃돌 전망이라고 좀 나타났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아직 3월,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면 1, 2, 3월이죠. 아직 2월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이어 코드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되면서 뭐 이 연구원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던 거고요. 그래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이 크게 가지 않나, 좀 이렇게 저도 보여준다. 적어도 올 한 3월에서 4월, 5월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런 실적이 잘 나올 종목,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좀 선침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들은 좀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주를 절반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성장주를 한 절반 가지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코스피는 빠졌지만 제 수익은 250 플러스이고요. 서현 탑메탈과 효성 첨단 소재가 크게 올라준 덕분에 좀 이런 수익이 났고, 누적 수익으로는 11월부터 하면은 1억 2,9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지금 딱 보시면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코스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다들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주식에 진짜 실력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대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또 재미없던 장이었고, 개인들이 제일 재미를 봤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때였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왜냐면 이때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하이닉스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대형주들이 안 올랐고, 대신 뭐 2차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주식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개별주들도 뭐 기본적으로 2배, 3배는 올랐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좀 재밌는 장이었지만, 반대로 이때는 뭐 재미는 있었지만 대형주를 가지지 않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좀 재미없었던 장. 이때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오히려 계좌가 까지는 좀 그런 장인 것 같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 돈은 좀 본인이 좀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매수한 주식을 가지고 매수 이유가 확실하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지 말고,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뭐 강원랜드를 팔았다 다시 사고, 그리고 뭐 그동안 팔았다가 많이 오른 주식도 있고, 제이 컨텐트리도 어떤 제가 가진 종목에 조금 의심이 생겨서 요때 팔았는데 결국엔 올라가죠. 올라가서 좀 요때는 저도 이제 좀 성장주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 이런 좀 조금만 오른 주식들을 팔고 성장주로 좀 갈아탔거든요. 갈아탔는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런 후켐스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전 샀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뭐 당연히 수급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뭐 오르지도 않은 거고요. 오르지도 않은 거고, 올해가 이제 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장은 좀 좋지 않았지만 모두들 좀 힘내시고요. 내일 좀 좋은 장이 오길 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